안녕하세요. 고려대학교 통계학과 송준 교수입니다. 이 강의는 회계분석에서 자주 사용하게 되는 벡터의 정사형과 최소자승법에 대한 강의에 앞서서 이에 필요한 기초적인 수학에 대한 소개를 하고자 합니다. 그중 가장 기본이 되는 벡터 공간에 대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벡터 공간에서 공간이라는 개념은 어떤 한 집합 V에 대해 다음 두 조건을 만족할 때 우리는 그 집합 V를 공간, 스페이스라고 합니다. 먼저 이 집합 안에 원소들 사이에 덧셈이라는 연산이 정의되어 있어야 하고요. 그리고 상수곱에 대한 정의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상수곱이라 함은 어떤 실수와 V의 원소 사이의 곱셈에 대한 연산입니다. 그래서 어떤 두 원소를 가져와도 이 두 원소를 더한 값이 원래 집합 V에 있어야 되고, 또 어떤 상수를 가져와도 상수곱 또한 그 집합 안에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를 덧셈에 대해 닫혀있다, 상수곱에 대해 닫혀있다 라고 표현을 하고요. 어떤 집합 V가 이 덧셈과 상수곱에 대해 닫혀있다면 우리는 V를 공간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이제 벡터 스페이스에 대해 알아봅시다. 먼저 벡터 공간이 되기 위해선 앞에 두 조건, 덧셈과 상수곱에 대해 닫혀 있어야 하고요. 그 벡터의 덧셈과 상수곱이 아래 8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첫 번째로 덧셈의 교환 법칙. 이 덧셈이라는 연산은 순서를 바꿔도 같은 값을 가진다는 얘기죠. 여기서 대문자 A가 거꾸로 쓰여진 부분이 보이실 텐데 이건 for all이라는 개념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대문자 V라는 공간 안에 어떤 VW에 대해서 V 더하기 W와 W 더하기 V가 같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음은 덧셈의 결합 법칙. 두 번의 덧셈에 대한 연산이 연속으로 있을 때 어떤 것을 먼저 해도 상관이 없다는 거고요. 그리고 세 번째, 항등원이 존재한다. 이 덧셈의 연산을 통해 자기 자신을 그대로 가지게 만드는 원소 제로 벡터가 V라는 공간 안에 있어야 됩니다. 이 제로 벡터는 원점이라고도 부르고 영어로는 오리진이라고 해서 그래프에 대문자 O로 표현하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네 번째로 덧셈의 역원이 존재한다. 어떤 벡터들이든 간에 덧셈 연산을 통해 앞에 이 항등원을 갖게 만드는 역원, 그 인버스 엘리먼트가 존재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 역원을 마이너스 V라고 표현을 하고요. 이 V 앞에 있는 기호는 대문자 2가 뒤집힌 모양이죠. 이건 exist라는 것을 의미하고요. 그래서 이 표현을 읽으면 for each V in the set V, there is minus V in the set V such that V plus minus V equals 0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앞에 네 가지 조건은 벡터의 덧셈에 대한 조건이고요. 아래 네 가지 조건은 상수곱과 관련된 것인데요. 이것은 field라는 좀 더 상위 개념과도 연관이 되어 있는데 여기서는 가볍게 읽어보시고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부분 공간, subspace에 대한 개념입니다. V라는 벡터 공간이 있고 W가 그거의 부분 집합이라고 해보죠. 만약 W가 그 자체로 앞에서 말한 8가지 조건을 다 만족하는 벡터 공간이 된다면 우리는 이 W를 부분 공간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부등호로 W가 V보다 작거나 같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요. 그래서 오른쪽 예제는 V가 3차원일 때, 그리고 W는 3차원에 있지만 Z축이 0인 2차원 평면이 सब스페이스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W가 V의 부분 집합인 것은 확실하죠. 둘 다 3차원 위에 있고, 그리고 그 앞에 벡터 공간의 8가지 성질을 다 하나하나 정리해 보면 W 또한 W의 원소들만으로도 벡터 공간을 이룰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W는 V의 부분관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8가지 조건을 사실 다 확인할 필요는 없습니다. 만약 우리가 원래 V 자체가 원래 V가 벡터 공간이고 V의 부분 집합 W가 벡터 공간이 되기 위한지 살펴보기 위해서는 아래 두 가지만 확인하면 됩니다. W가 덧셈과 상수곱에 닫혀 있다. 이 이유는 여기서 덧셈과 상수곱이 있는데 이 W가 갖고 있는 덧셈과 상수곱이 V가 갖고 있는 덧셈과 상수곱과 같잖아요. 그래서 이 닫혀있는 두 조건만 확인을 하게 되면 나머지 8가지 조건은 자동으로 다 만족이 되어서 W가 부분 공간이 되는 것을 쉽게 증명할 수 있습니다. 증명은 생략하도록 할게요. 그 다음은 선형결합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V1부터 Vn까지 n개의 벡터가 있을 때 W가 V들의 선형결합이라는 말은 A1부터 AN까지 실수들이 있어서 W가 V의 상수곱들의 합들로 표현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W가 A1, V1 더하기 AN, VN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벡터 두 개, v1과 v2가 있을 때 만약 이 두 벡터가 서로 평행하지 않는다면 이 평면 위에 어떤 값이든 v1과 v2의 선형결합으로 표현할 수 있겠죠. 여기 예제 같은 경우는 v1, v2가 이렇게 있을 때 어떤 점을 찍어도 a1, v1 더하기 a2, v2 이런 형태로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생성, 스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가 V의 부분집합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A로 생성되는 셋, span of A는 A에 있는 원소들의 선형결합들을 모두 모아놓은 셋을 의미합니다. 만약에 V1이라는 벡터 하나만 갖고 스팬을 해본다면 V1으로 이루어진 상수곱들을 모아놓은 게 되겠죠. CV1 이런 식으로. 그러면 2V1도 있을 것이고 V1도 있을 것이고 이렇게 쭉쭉 하나씩 다 모아가다 보면 결국 이 직선 위에 V1 방향을 가지는 직선 위에 모든 것들이 다 이 스팬 V1에 포함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두 개의 벡터로 스팬을 하게 된다면 두 벡터가 만약에 평행한 공간에 있다면 V1과 V2로부터 이루어지는 스팬되는 공간은 앞에 하나가 있는 것처럼 직선 공간이 될 거고 만약에 두 벡터가 평행하지 않는다면 V1과 V2로 이루어지는 평면 공간이 여기 span of V1과 V2가 되겠죠. 앞에 예제에서처럼 벡터들의 모든 선형결합들을 모아놓은 셋, 이 span of A는 앞에서 정의한 벡터 공간이 되기 위한 8가지 조건을 다 만족한다는 것을 쉽게 증명할 수 있습니다. 하나씩 체크해보면 되고요. 그래서 span of A는 언제나 V의 부분관이 되고 이렇게 span of A가 V의 subspace다 이런 식으로 언제나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선형 독립입니다. 영어로는 linearly independent라고 하고요. V1과 Vn까지 이렇게 n개의 벡터가 있을 때 A1 V1부터 AN Vn까지 다 더한 게 0이라는 수식이 있을 때요. 그때 이 등식을 A에 대해서 풀면 모든 A들이 모두 0이라고 그런 솔루션밖에 안 나올 경우 우리는 이 벡터들이 서로 linearly independent하다고 정의를 합니다. 이 정의가 바로 와닿지는 않죠. 네, 저 조건을 조금 다르게 써보면 수식에서 i번째 텀만 왼쪽에 남기고 나머지는 다 오른쪽으로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AI, VI가 다른 벡터들의 선형결합으로 표현된다는 수식이 되죠. 근데 이 수식의 해가 모든 A가 0밖에 없다는 말이 되는데요. 그 얘기는 V1부터 Vn 중에 어떤 벡터 VI를 가져와도 그 벡터는 다른 벡터들의 선형결합으로 표현할 수 없다는 말이 됩니다. 좀 더 쉬운 예제를 들어보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벡터가 3개가 있을 때 V1, V2, V3가 있을 때 V1은 V2와 V3의 선형결합으로 표현될 수 없다는 얘기가 되고요. 마찬가지로 V2도 V1과 V3의 선형결합으로 표현될 수 없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 예제로 두 개의 벡터가 있을 때 서로 평행하지 않는다면 그 두 벡터는 선형 독립이라고 할 수 있을 거고요. 만약에 그 두 벡터가 서로 평행하다면 다시 말해서 V1이 V2의 어떤 상수곱 형태가 된다는 얘기가 되고 그렇게 된다면 V1과 V2는 선형 독립이 아니게 되겠죠. 다음은 그럼 이제 기저, 베이시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합시다. 사실 우리는 알게 모르게 이 베이시스를 굉장히 많이 활용하고 있어요. 이 그림처럼 2차원 평면에 어떤 점이 있을 때 이 점을 방향과 크기가 있는 V라는 벡터로 표현한다기보단 우리는 보통 좌표값 x, y 뭐 이런 식으로 훨씬 더 많이 표현했잖아요. 그래서 V가 x, y다 이렇게요. 사실 이 좌표값은 벡터를 베이시스를 이용해서 재표현한 형태입니다. 여기서 E1을 1,0, E2를 0,2라고 둘게요. 그럼 이 벡터 V를 두 개의 좌표의 축으로 재표현하게 되는 겁니다. 이 축이 E1과 E2가 축이 되고요. 그러면 이제 V라는 벡터는 x, y가 상수가 있을 때 x라는 상수와 E1과의 곱 더하기 y라는 상수와 E2라는 벡터의 곱으로 표현이 된 거죠. 그래서 이걸 다시 써서 V가 x, y다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된 거고요. 그래서 이 E1과 E2는 2차원 공간 위에서 축의 역할을 하는데 이 둘을 모아놓은 집합을 B라고 하면은 2차원 공간의 벡터 V는 B의 원소들의 선형결합으로 표현될 수 있는 걸 확인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집합 B를 우리는 기저라고 부릅니다. 기저에 대해서 여기 2차원의 한정에서 얘기를 해보면요. 먼저 B의 원소들은 2차원 공간에 있는 원소들입니다.
1, 0, 0,1 둘 다 2차원 안에 있는 원소들이죠. 그리고 2차원의 어떤 벡터이든 B의 원소들의 선형결합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 둘을 합치면 2차원 공간은 B로 생성되는 공간이라고 할 수 있을 거고요. 거기에 추가로 이게 그 기저가 아까 축의 역할을 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 두 벡터가 서로 평행하면 안 돼요. 그래서 붙은 조건이 이 기저들의 원소들은 선형 독립이다. 이런 조건을 함께 붙일 수 있습니다. 그럼 이 축을 한번 바꿔볼까요? 원래 E1, E2 이걸 저희는 스탠다드 베이시스라고 하는데 E1과 E2 대신에 우리가 원래 각각 갖고 있던 V와 평행하지 않는 벡터 W를 하나 추가해 볼게요. 그리고 이 V와 W 이 두 벡터를 모아놓은 것을 B'이라고 정의할게요. 그러면 이 B'도 2차원의 기저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V와 W는 당연히 2차원에 있는 원소고, 그리고 두 벡터가 평행하지 않으니까 2차원 안에 있는 원소들은 어떤 값이든 B'의 원소들의 선형결합으로 표현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 둘은 평행하지 않으니까 선형 독립이죠. 그래서 이 좌표값을 이 박힌 축으로 다시 한번 표현을 해보자면 V라는 벡터는 다시 쓰면 V와 W를 다시 쓰면 V라는 벡터는 1 곱하기 V 더하기 0 곱하기 W 이렇게 표현이 되고, 그 축을 B'이라고 한다면 이 좌표값은 1,0이 되겠죠. 그래서 1,0이라는 좌표값의 축이 뭐냐 해서 B'이라고 아래다 같이 써줄 수 있습니다. 그럼 원래 좌표값 x, y도 좀 더 정확히 표현을 하자면 그 스탠다드 베이시스 E1, E2를 집합으로 갖는 기저 B를 여기 좌표 아래에다가 기저가 뭐였는지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겠죠. 네, 이렇게 축을 이루는 것을 기저라고 하는데요.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기저는 벡터 공간 V가 있고 B가 어떤 벡터들의 집합일 때 다음의 조건을 만족하면 B를 V의 기저라고 말합니다. 첫 번째로 B의 모든 원소는 V에 속한다. 그리고 B의 모든 원소들은 서로 선형 독립이다. 그리고 B로 생성되는 공간은 V와 같다. 이 세 가지 조건을 만족하면 우리는 그 셋을 기저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를 통해서 또 하나의 개념을 정의할 수 있는데요. 바로 차원입니다. 이 차원은 벡터 공간 V의 차원은 그 벡터 공간의 기저 B의 원소의 개수로 정의를 내립니다. 그런데 앞에 2차원 공간에서 예제를 봤을 때 기저는 유일하지 않았잖아요. E1, E2가 기저가 되기도 했고 아니면 VW가 기저가 되기도 하고 그랬잖아요. 어떻게 차원이라는 정의를 이렇게 유일하지 않은 것으로 정의를 내릴 수 있을까 생각해 보면 사실 기저는 다른 성질을 갖고 있습니다. 기저가 유일하진 않아도 벡터 공간의 기저가 주어졌을 때, 벡터 공간이 주어졌을 때 그 기저의 원소 개수는 언제나 같습니다. 그래서 이 차원이라는 것이 잘 정의가 되고요. 증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차원 공간은 말 그대로 이 공간이 기저 2개로 이루어진 벡터 공간을 의미하고 n차원 공간도 기저 n개로 이루어진 공간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제를 조금 더 살펴보면 먼저 유클리드 공간,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n차원 공간이고요. 여기에 가장 유명한 베이시스의 예제로는 스탠다드 베이시스라고 E1은 첫 번째 좌표 첫 번째만 1이고 나머지는 다 0인 것들, E2는 두 번째만 1이고 나머지는 다 0인 것들, 그리고 마지막 이 n은 다 0이다가 마지막 값에서만 1을 가지는 이런 벡터들, 이런 n개의 벡터를 모아놓은 것을 스탠다드 베이시스라 하고, 이 n차원 공간은 이런 베이시스를 이용해서 스팬되는 공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기저의 개수는 n개가 있으니까 차원은 n이 되고요. 또 다른 공간으로는 연속함수 공간이 있습니다. 연속함수 공간도 벡터 스페이스 예제가 되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L2 스페이스라는 게 있습니다. L2 스페이스도 또 함수 공간인데 연속함수 공간보다는 조금 더 큰 공간이고요. 이 함수 공간도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자면 이 스퀘어 인터그래블한 펑션들을 모아놓은 거고, 여기 이 함수 공간도 여러 가지 베이시스가 있는데 가장 많이 쓰이는 것 중 하나가 프리웨이 베이시스라고 주기가 다른 코사인과 사인 함수들을 모아놓은 것들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아시다시피 이 베이시스는 유한계로 표현이 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베이시스 개수는 무한계고, 그래서 차원은 무한차원이 됩니다. 그래서 함수 공간은 그 무한차원을 갖고 있는 공간 중에 가장 많이 쓰이는 공간이고요. 나중에 함수 자료들을 다룰 때 가장 많이 쓰이는 공간입니다.
이렇게 벡터공간의 기본적인 내용에 대해 소개를 해봤고요. 본 강의가 여러분의 공부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면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